네, 안녕하세요. 불독입니다. 자, 오늘 7월 31일이고요. 자, 월요일 저녁이긴 한데요. 자, 오늘이 또 7월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자, 7월 마지막 날에 우리의 리플은 현재 913원. 자, 제대로 된 반등이 지금 일주일째 거의 움직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요. 박스권 하단 부분, 지지선을 좀 만들고 있다. 자, 이거를 위안을 삼으면서 다시 반등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리플에 대해서 새로 나온 뉴스와 함께 자, 우리가 여러 가지의 리플의 호재가 있긴 한데요. 이 호재 중에 어느 호재가 가장 베스트일까? 어느 호재가 가장 강력할까? 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을 때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 호재가 사실상 리플의 본질적인 호재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리플의 반등을 기원하면서요.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모여서 리플도 반등이 빠르게 나올 거라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자 뉴스입니다. 리플이 블록체인으로 국제결제 비용을 100억 달러를 절감을 한다. 자, 100억 달러를 절감을 한다라고 하면요. 하나로 약 13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1000억, 5000억 이런 게 아니에요. 13조입니다. 자, 리플이 미국 FPC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보고서에는요, 핀테크, 은행, 미디어, 소비자 기술, 소매업 등 다양한 분야의 45개국 300명의 금융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와 함께 작성을 했던 부분이고요. 자, 이 이야기는요, 리플이 가지고 있는 CBDC 호재. 자, 이 부분에 대한 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리플이 약 30개국 이상과 CBDC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저번 뉴스에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CBDC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요. 자, 여기에 리플 플랫폼을 사용을 하게 되면 자, 2030년까지 약 100억 달러에 달하는 국경 간 거래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의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다. 자, 이 비용 절감이라는 게 일반적인 각 나라별로 국가 간의 송금에서는요. 자, 송금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자, 특히 해외 송금 같은 경우는 해외 송금 수수료가 발생이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리플이 지금 선두주자로 CBDC에 대해서 사업 확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CBDC 같은 경우는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CBDC라고 합니다. 자, 리플 기축통화로 사용하는 리플레저를 활용을 해가지고 리플 CBDC 플랫폼을 출시를 했던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리플이 CBDC의 수명 주기나 거래 및 유통 종합 관리,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징까지 지원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기존에는 20개국 정도로 광범위하게 사업 확장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자, SEC와의 소송 이후에 자, 지금은 30개국 이상과 CBDC 논의 중이다. 자, 이런 기사가 같이 나왔고요. 자, 사실 SEC와의 깔끔하게 아직 끝나지 않은 판결 부분 때문에 걱정을 하신 분이 있는데요. 사실 리플의 CBDC에 관련된 사업은요. SEC랑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자, SEC는요. 미국의 국가기관이죠. 자, 이 CBDC는요, 각 나라별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30개국에서 미국은 한 개의 나라밖에 안 됩니다. 자, 하지만 리플의 궁극적인 사업 목표인 이 CBDC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의 나라와 함께 이 송금 시스템을 제대로 만든다는 거. 자,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리플이 챙긴다는 거. 자,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리플랩스의 캐시카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물론 리플의 상승 모멘텀은요. CBDC 외에도 더 있습니다. EDXM 상장권도 있고요. IPO권도 있고 그 다음에 CBDC권도 있는데요. 자, 이 세 가지의 모멘텀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이 CBDC 모멘텀이 가장 강력하다. 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요. 자, 리플이 지금 가격에서 머물 수가 없습니다. 자, 1000원은 기본이고 2,000원, 3,000원, 5,000원, 만원까지도 저는 기본적으로 최소 만원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중에 이렇게 호재가 다 터지고 나서 급등할 때 고점에서 추격 매수 막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간별로 나눠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거는 어느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중 조절까지 해야 되는데, 자, 그런 디테일한 상황을 잘 모르시겠다, 혹은 제 타점이랑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겠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은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010-6531-7908. 자, 여기로요, 문자로 숫자 2번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분할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비중 조절까지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지금 간단하게 차트를 보더라도요, 크게 움직임이 없다라고 해서 그냥 막 매수를 하는 건 사실상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현재 리플은요, 하단 박스권에서 상승 추세가 상방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자, 이 추세선을 이탈을 하고 밑으로 꺼진 상황입니다. 자, 제가 분명히 주말에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친절하게 다 태우고 나서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다시 1000원 위로 데리고 올라가지 않는다, 중간에 털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자, 손익비가 좋은 이런 자리에 들어가시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자,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타이밍은요, 항상 손익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왜 이 손익비 이야기를 계속 하냐면, 여러분들이 몸에 익어야 돼요, 이런 부분은. 그래야 나중에 혼자 트레이딩을 하시더라도 최소한 큰 폭으로 물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어제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들, 바로 상승하니까 처음엔 좋다가, 자, 추세선 깨고 내려가면, 자, 여기서 매수하신 분 손절 나가거나 거의 방치합니다. 자, 이 저항대에서 비중을 줄이거나 분할로 익절 매도하신 분 사실 거의 없어요. 자,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분이었으면 여기서 사지도 않았겠죠. 자, 그러면 지금은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냐? 자, 물론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자, 하지만 지금 짧게 보더라도요,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자, 얼마 안 있으면 다시 한번 방향성을 정할 겁니다. 다시 한번 하단으로 꺾었다가 올라가든지, 다시 상단으로 올라가겠지만 위에 저항대를 맞고서 다시 떨어질 수도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할로 매수를 하시라는 이야기고요. 자, 솔직히 사자마자 떨어지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자, 그러다가 추가적으로 지지선도 한번 이렇게 딱 깨버리면 더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손절이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손익비가 좋은 매수 타이밍,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솔직히 뭐 영상 한번 본다라고 해서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트레이딩도 많이 해보셔야 되고, 선 긋는 것도 많이 그어보셔야 이런 게 익숙해집니다. 저항선이랑 지지선이랑 추세선이랑 막 이런 거를 다 그어봐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솔직히 잘 모르시겠다, 헷갈리신다, 아니면 본인이 잡은 매수 타점이랑 저의 매수 타점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겠다, 자,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자, 제가 무료 카톡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분할 매수 매도 타점, 자, 그리고 비중 조절까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자, 카톡방 참여는 간단합니다. 상단에 010-6531-7908, 자, 위에 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2번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카톡방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무료로 진행하는 만큼 여러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